안녕하세요. 지원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빛나는 순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아무쪼록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 고향에서 찍었고 또 누구보다도 더 잘 표현할 수 있으리라 하고 이 역할을 맡아가지고 임해봤는데 여러분들 좀 흡족하게 잘 보셔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나는 순간 연출한 서준만 감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배우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해서 찍은 영화인데 이렇게 또 선을 보일 수 있게 돼서 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데일리안의 홍정선이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두 분 케미가 좋아서 정말 흠뻑 빠져서 봤고요. 이렇게 케미가 나오려면 저는 두 분이 배우 연기력이 너무 좋으신 배우지만 그 상대한테 아름다운 지점, 사랑할 만한 지점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런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상대 배우한테 어떤 점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선생님이 촬영하면서 저희 모든 영화 스태프분들 한테 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먼저 다가가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오히려 스태프들이 불편해할까봐 먼저 다가가 주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본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그 소녀 같으신 면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연우 배우하고 정말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멜로물에 정말 아쉬움, 그런 목말라 하는 그런 쪽의 배우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멜로가 들어있는 그것도 아주 파격적인 나이를 초월한 그런 역할이어서 상당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지현우 씨가 그리고 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나이 많은 배우와 과연 누가 걸려들어서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현우 씨가 한다고 그래서 사실 외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예리예리하게 생기고 요즘에 지금 촬영할 때 모습하고는 더 달라졌어요. 저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건지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이 배우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속으로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정말 남성적인 어떤 그런 강인함 그런 것을 자꾸 보여줘서 혼자 노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좀 이렇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하게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저는 중앙일보 나은정 기자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고두신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그 중간중간에 해녀 물질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숨비 소리가 굉장히 정말 생생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서 그런 소리를 실제 내신 건지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했고 영화 속에 흑백 사진이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 속 흑백 사진의 그 해녀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젊은 시절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사진에 얽힌 이야기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거기에 보면 그 젊은 제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6년 동안 고전무용을 학교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대표로 도 대표로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해녀 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감놀이라는 그런 춤도 있었고 민속놀이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어린 시절에 찍은 사진 얼굴이 잠깐 거기 나온 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편집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의 모습을 어떤 사진에 넣은 걸로 아는데 실제로 모습 뭐 영상에 넣은 것은 없을 거고요. 그 사진에 아마 어디 저 책에 삽입이 됐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고요. 저 포스터는 그냥 실제 얼굴이었습니다. 그 분장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또 그 햇볕에 그을린 강인한 그 해녀의 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다 지워져가지고 제가 조금 피부가 좀 하얀 편이라서 저 분장하는 친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나오기만 하면 그냥 분칠하고 막 여기 깨 이렇게 그 죽은 깨 이게 저 햇볕 이렇게 많이 쐬면은 나타나는 그런 까만 그런 분장을 하느라고 그냥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영화 속의 진욱이의 네. 해녀 젊었을 시절의 해녀 사진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 사진은요, 저희 미술팀에서 합성을 한 건데요. 그 현재 그 선생님이 고무옷을 입은 모습에 그 선생님의 그 시절 사진의 얼굴을 가져다가 합성을 한 건데 아마 그 두 사진 다 본인의 모습이셔서 너무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합성이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잘 어울린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 배우님 그리고 순비 그때 소리. 그 제가 저 무용할 때 그때의 사진은 해녀가 고무옷을 입지는 않았어요. 무명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얼굴만 아마 몽타주 해가지고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순비 소리는 아까 잠깐 보여주신 거로 그냥 가름하면 될까요? 네, 네. 네, 그리고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그 40년, 50년 동안 평생을 그 일을 하신 분들의 소리를 똑같이 내기는 어려웠어요. 아마 그 삼촌들의 그 소리로 입히기는 입혔습니다. 근데 저도 촬영할 때 그 소리를 냈지만 아마 가느다랗고 굉장히 그 저 파도 소리가 이렇게 그 심해가지고요. 현장에서 따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분 배우께서 대답해 주셨고요. 제가 우리 감독님께 이 이야기는 감독님의 처음에 생각하고 시나리오 쓰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이가 많은 해녀와 젊은 PD와의 사랑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게 됐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제주도라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해녀분들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켜보고 그 다음에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해녀분들의 삶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굉장히 경이로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척박한 섬에서 그 삶을 스스로 여성의 몸으로서 이렇게 읽어내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 이외에 굉장히 어떤 숨겨진 감정들, 정말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감정들이 존재한다고 봤거든요. 검은 현무암 돌덩이 같은 그분들의 어떤 모습에서 들꽃 같은 어떤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해녀분들을 취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굉장히 섬세하시고 되게 여리시고 그러면서 되게 사랑스러우셨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영화에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이 차이에 대한 어떤 사랑, 솔직히 이게 약간 저희 영화에서는 좀 파격적인 지점이긴 한데 저는 그 나이를 숫자로 생각하지 않고요. 사회적인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세대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치유해 주는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스포티비 뉴스의 김현록 기자고요. 그 고두심 배우, 주현우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감독님도요. 아무래도 쓰실 때부터 고두심 배우 염두에 두고 쓰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찰떡이었는데 두 배우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감독님께도 듣고 싶고요. 고두심 배우 같은 경우는 본인을 위해 이런 맞춤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게다가 멜로가 있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수락하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현우 배우께도 되게 도전적인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참여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는 태생적으로 이제 고두심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프로듀서인 함영미 PD랑 저희가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이 영화에 정말 이렇게 크신 대배우님께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한테는 어떤 유일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의 대사도 제주어로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들을 정말 꾸밈없이 좀 가져가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처음 선생님을 뵀을 때는 좀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해서 말도 한마디 못했어요. 정말 대배우를 내 눈앞에서 이렇게 계신 걸 이렇게 보니까. 근데 자세히 얼굴을 이렇게 제가 천천히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소녀적이시고 뭐랄까 제가 이 영화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은 지점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셔서 저희 PD한테 정말 이 영화는 고두심 선생님 없으면 안 된다. 당장 캐스팅 해야 된다라고 정말 압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 PD가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도 저의 마음과 저희의 저희 영화 팀들의 마음을 아셔서 그리고 시나리오를 되게 좋게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영화를 완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현우 배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저희가 처음에는 쉽지 않을까라는 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더 어려운 캐스팅이었는데 지현우 배우는 이제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하고 싶다라는 어떤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았고 또 그걸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또 제주도도 혼자 내려가고 이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줘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이 영화의 감독님을 뵀는데 감독님께서 고두심 하면 제주도고 고두심 얼굴이 제주의 풍광이다라고 그 말씀에 그냥 이 젊은 친구하고 멜로까지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거는 자신이 사실 많이 해본 역할도 아니고 그래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감독님이 그렇게 꼬시는 바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을 거요.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처음 대본을 받고 읽었을 때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잘 썼다. 근데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이 감성이나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들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시점에 연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선생님과 하게 된다라는 생각에 나의 뭔가 이런 물음표, 연기에 대한 물음표 있는 지점들을 선생님과 연기하면서 조금은 좀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게 됐고요. 하면서 정말 많이 기대고 의지하고 또 되게 친구처럼 의외로 편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년 2달 동안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저희 이 영화는 지난해 6월에 촬영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때는 막 그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라 정말 굉장히 조심하고 다행히 이제 야외 촬영이 대부분이어서 그랬지만은 큰 사고 없이 촬영을 마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올해 오늘 6월 30일 개봉을 하는데 어쩌면 이제 서서히 코로나가 좀 종식돼 가지 않을까 하는 이때에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개봉을 하고 다행히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기자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두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없으세요? 네, 그러면 각 우리 감독님 또 배우분들 마무리 인사 말씀 듣고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우 배우님부터 아까처럼 다시 한번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네,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보시는 관객분들이 조금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감성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보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향에서 촬영 올 로케이션 했기 때문에 정말 아주 행운이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를 겪는 그 과정에 저는 고향에 가서 푸짐하게 고향 얘기도 쓰고 또 그 고향에서 어렸을 때부터 먹던 음식들을 정말 많이 섭취하게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제주도라는 곳은 참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그런 경계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척박해서 옛날부터 참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고장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해녀 일을 하지 않으면 생명과 같은 그 줄을 놓아버리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40년, 50년을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을 제가 표현을 하고 대역을 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다시 그분들을 정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었는데 그런 분들도 돌과 같이 우리가 여기는 해녀 하면은 사람이 아닌 듯 어떤 우성목이고 돌멩이 같은 그리고 무슨 수호신 같은 제주를 지켜준 수호신 같은 어떤 그 정신과 혼 그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분들의 생을 그분들은 마다하지 않고 주어진 그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숙명적인 그것을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아름답게 펼쳐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오셨다라는 그런 지점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 끈을 그래도 그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점에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제주도에서 찍고 제주도에 계신 도민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완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비단 이 영화가 제주도에 대한 얘기로 제주도에서 찍었다고 그렇게 한정 짓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더 많은 분들이 어떤 제주도의 어떤 감성을 좀 느끼시면서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그 지점들, 저는 이 영화의 어떤 대사처럼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그 말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관객분들, 모든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빛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기자간담회를 이렇게 마치고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